몸은 여기저기 불편한데 딱 하나로 설명이 안 되고 머리는 계속 멍하고 속은 자주 불편하고 잠을 자도 깊게 잔 것 같지 않고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몸은 늘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어디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면 딱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힘든데 남들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죠. 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웃을 때는 웃고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뇌가 알아차리기 전에 몸은 알고 있어요. 지금 괜찮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게 제일 답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남이 보기에는 그냥 피곤한 사람 같고 내가 예민한 사람 같고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유난스러운가?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건가? 나만 이렇게 크게 느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신호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원래 예민한 편이니까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운동이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운동을 하면 좋다고들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 괜찮아진다. 운동하면 멘탈 관리에 좋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수영도 해보고 뭐 무용, PT, 요가, 필라테스, 자이로토닉, 테니스 뭐 등등 뭐 유행하는 운동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운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스트레스 요인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몸을 쓰고 있으면 머릿속이 잠깐은 조용해져요. 땀이 나면 내 안에 쌓인 게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고 운동을 끝내고 나면 그래도 오늘은 나를 위해 뭔가 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느낌이 저한테는 꽤 필요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이죠.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회복되는 느낌보다는 소모되는 느낌이 더 컸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을 재료처럼 쓰고 있는 느낌? 그 재료가 소진되는 느낌? 나를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갈아넣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멈추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안 났거든요. 내가 힘든 이유, 신경 쓰이는 사람, 마음에 걸리는 일,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들. 운동하는 동안에는 그게 진짜 잠깐 사라져요.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도 다시 운동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푼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몸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든데 그걸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으니까 몸을 더 쓰는 방식으로 버틴 거죠. 그러다 회사를 나오기 한 1년 전쯤부터는 뭔가 마음에서 오는 신호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도 예민한 편이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먼저 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결이 좀 달랐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자꾸 나고 가슴 쪽에 압박감 같은 게 올라오고 안에서는 무언가 계속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비유하자면 그 산사태가 나기 전에 돌이 하나씩 굴러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분명히 뭔가가 계속 나를 향해서 굴러떨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내가 원래 예민하니까 이번 시기가 유독 그런가 보다. 운동하면 좀 낫겠지. 아로마를 쓰면 좀 더 괜찮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지나가겠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전처럼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거나 향을 맡거나 몸을 조금 움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다시 컨디션이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몸의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정신적인 컨디션 정도는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달랐어요.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그 압박감이 바로 금방 올라왔어요. 그때 생각한 게 이건 내가 그냥 이겨내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동안 겪어왔던 스트레스와는 정말 조금 다른 결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 무렵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부서에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약을 드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상태가 나오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챙겨야 할 약을 못 챙기신 날 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본 거죠.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계속 서 계시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겨우겨우 휴게실까지 모시고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슬퍼서 나는 눈물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몸의 자율신경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너무 흔들리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저도 그 초입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회사도 집도 어느 곳도 완전히 편한 공간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회사에서는 상황도 사람도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뒤로 미룬 것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화난다, 기쁘다, 싫다, 좋다, 슬프다, 불편하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이요. 상황은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내 감정이라도 조용히 눌러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티내지 않고 포커페이스 하고 괜찮은 척하고 무난한 사람처럼 있고 상황에 맞는 얼굴을 하고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좋게만 돌아오지는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내가 언제 기쁜지, 언제 불편한지,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쉬고 싶은지 그걸 자꾸 숨기고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머리는 계속 괜찮다고 하고 마음은 싫다고 말하는데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몸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이걸 너무 다크하거나 너무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감각과 감정을 느끼는 일을 너무 오래 뒤로 두고 살았던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감각을 다시 깨우는 일이었어요. 거창한 회복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지, 내 몸이 뭘 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로마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향을 맡으면서 어떤 향에서 숨이 조금 편해지는지, 어떤 향이 지금의 나와 맞는지, 어떤 향은 오히려 부담스러운지 그런 걸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후각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요가도 배웠는데요. 몸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운동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면서 몸이 스스로 풀리는 그런 시간을 주는 방식이 그때 저한테는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베이스 기타도 예전부터 배우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요즘은 디제잉도 배우고 있어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이것저것 그렇게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게 새로운 취미를 수집하는 일이 아니라 내 감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향을 맡으면서 나는 이런 향에서 편안해지는구나. 몸을 천천히 늘리면서 나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움직임이 더 맞구나. 베이스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낮고 묵직한 리듬을 좋아하는구나. 디제잉을 배우면서 나는 소리가 겹치고 흐름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하나씩 해보면서 예전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순간에 내 감각이 켜지는지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몸을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지금은 몸이 진짜 편해지는 방향을 더 보려고 해요. 요가를 하거나 가까운 산을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정도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운동을 스트레스 없애기 위한 도구로 썼다면 지금은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오늘 내 호흡이 어떤지,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내가 또 무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회복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냥 예전보다 나를 덜 몰아붙이려고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꽤 큰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하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운동을 하고 일정을 채우고 나를 바쁘게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것, 그게 차라리 쉬웠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진짜 가끔 멈춰서 내 몸에게 묻는 일이었어요.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은 거 맞아? 오늘은 더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쉬는 게 맞아? 이런 질문들을 너무 늦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말해도 그 말 하나로 내 몸의 신호를 다 지워버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줘야 하거든요. 머리가 멍한 것, 속이 자주 불편한 것, 잠이 얕은 것, 몸이 계속 긴장되어 있는 것, 운동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갈리는 느낌이 드는 것, 이런 신호들이 파악된다면 그냥 더 열심히 버티는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간다면 전문적인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증, 통증, 심한 불면, 소화 문제, 갑작스러운 공황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무조건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운동으로 다 밀어붙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끔은 그냥 인정해요. 아, 나 지금 좀 힘들구나. 아, 내 몸이 오늘은 많이 긴장했구나. 아, 오늘은 더 하는 날이 아니라 덜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큰 관리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완벽해진 다음에, 시간이 많아진 다음에, 내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끌리는 거, 향이든 걷기든 요가든 음악, 그림, 춤, 악기, 내 안에서 나 이런 거 조금 궁금한데 하는 게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도 내가 나를 다시 느끼는 작은 문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하나인데요. 내가 힘든 걸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나까지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갈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방향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렸지만 병원이나 약을 먼저 찾지 않고 지금은 조금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세게 하는 것보다 나를 덜 몰아붙이는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것보다 나를 조금 더 알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감각을 다시 깨우는 시작을 향으로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거든요. 후각은 감정이나 기억하고도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는 감각이고,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내가 상태를 알아차리는데 꽤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왜 여러 감각 중에서도 후각을 먼저 받는지, 그리고 향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음 영상이 여러분들께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